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질문들.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지만 뭔가 궁금하긴 한 그런 질문들. 어디 가서 물어볼 것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에너지 낭비해가면서까지 찾아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궁금은 한 그런 질문들. 저희가 대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쉽지만 또 알면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상식들. 저희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저는 잡상식 알려주는 사람들의 이찬규, 송진석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에게 물어보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물어본다고 해서 답을 듣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만 모아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는 저희는 잡상식의 대가, 잡상식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네, 진석씨 요즘 부쩍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아휴, 그니까요. 이런 날씨에는 그냥 아예 따뜻한 나라로 이민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람 마음이 뭐 다 그렇죠. 근데 이거 사람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석씨 철새 아시죠? 철새. 철새 당연히 알죠. 그 겨울에는 따뜻한 곳으로 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새들 아닌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철새들은 매년 같은 곳으로 정확히 같은 시기에 매번 찾아올 수 있는 걸까요? 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걔네가 무슨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 알려드릴 잡상식이 바로 그건데요. 대표적인 철새들로는 제비, 꾀꼬리, 뻐꾸기, 백로 등이 있는데요. 봄만 되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철새들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길을 찾아오는 철새들의 비결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새들만의 방향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약간 본능 같은 거는가요? 네, 분명 본능도 있을 거지만 새들은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을 때 낮에는 태양을 기준으로 밤에는 별을 기준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혹은 강의 계곡, 산, 바닷가의 모양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예민한 새들은 지구의 자장, 편광, 적외선, 기압의 미세한 변화로도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회귀하는 동물 특유의 본능, 또 자신들만의 방향 구별법이 합쳐져서 그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정확히 찾아온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뭐 어떤 철새는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멀리 있는 물체 등을 구별해서 길을 찾는다고 하는데 철새가 무슨 도심을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바다나 들판일 텐데 그건 정말 희귀한 경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이라면 태양을 기준으로, 밤이라면 별자리를 기준으로 이동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별자리가 더 정확해서 대부분의 철새들은 밤에 장거리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철새들도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진석씨 이것 좀 보실래요? 코끼리네요. 물 먹는 모습이 아주 터프한데요? 그렇죠. 요즘에 이러한 코끼리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우연치 않게 꽤나 제가 많이 접하곤 하는데 이렇게 계속 동물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 의문점이 생겼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럼요. 또 재범이만 안에 있다면 그 궁금증 해결을 드릴 수는 있으니까요. 또 한번 말씀해보세요. 코끼리의 크기가 큰 것이 세포와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세포의 크기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세포와 연관이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세포의 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세포의 어떠한 부분이 그렇게 크기를 결정하는 건가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오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세포의 크기가 그 개체의 몸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가 결정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끼리의 세포가 개미의 세포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이는 전혀 틀린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세포의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세포의 수가 코끼리가 개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몸집이 큰 것이랍니다. 그러면 세포는 성장하거나 크기가 커지거나 뭐 그러진 않나요? 세포의 정확한 역할을 아시나요, 창규씨? 대강은 아는데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네, 세포는 우리의 주위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들이고 세포 안에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내보내는 물질 교환을 하게 되는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러한 물질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포의 크기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만 크기가 커지고 그 뒤부터는 단순히 수만 늘리게 되면서 생존한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인가요, 창규씨? 네, 바로 끝나기 전 잠깐 알려드리는 토막 상식 시간. 오늘은 어떤 토막 상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진석 씨가 소문난 염색 매니아라는데 맞나요? 네. 제가 또 안 해본 머리 색깔이 없을 정도로 뭐 분홍색, 민트색, 초록색, 파란색 아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염색 전문가 진석 씨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과연 회색 머리카락이 존재할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본 것만 해도 몇 명인데요. 땡, 틀리셨습니다. 정답은 회색 머리카락은 이 세상에 단 한 올도 없다인데요. 엥? 그럼 제가 본 건 환상인가요? 환상은 아니고요. 이 세상의 머리카락 색 정말 다양하죠. 갈색, 붉은색, 검은색, 흰색, 금발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색 머리카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흔히들 볼 수 있는 회색 머리카락은 흰색 머리카락과 다른 색깔의 머리카락이 섞여서 회색처럼 보일 뿐 막상 가까이서 보면 단 한 올의 회색깔 머리카락도 없다고 합니다. 와, 이제 알고 보니까 회색 머리카락 하려면 꽤 힘들겠네요. 그럼 이제 회색 머리의 진석 씨도 볼 수 있겠죠. 네, 머리카락의 색까지 오늘도 알찬 잡상식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신선한 잡상식들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찬규, 진행의 이찬규, 송진석, 기술의 이주호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